안녕하세요. 크롬사사입니다. 네, 현재 시간 2025년 7월 4일 오전 5시 23분입니다.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109,900달러입니다. 날씨가 장난이 아니죠. 이제 7월 초인데 이 정도 무더위면 생각만 해도 끔찍한 상황입니다. 보통 무더위가 한 7월 중순이나 말부터 시작돼가지고 8월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올해는 장마도 없는 것 같아요. 다들 조금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일단 뭐 비트코인은 보시게 되면 이 추세를 뚫고 나온 모양이 너무 좋죠. 그리고 일단 테스트에 성공한 모습입니다. 테스트에 성공한 모습이고 한 번 더 테스트하러 내려올 수는 있겠지만 이제 안전장치가 두 개가 생겼죠. 여기 하나, 그리고 설사 요 위가 부서진다 하더라도 또 여기에서 지지받게 되면 여기 연장 추세에서 지지받게 되면 괜찮습니다. 여기가 설사 깨진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결국 제가 말씀드렸던 여기 포인트에서 결국 조금 반등이 나온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조금 구체적으로는 가격을 105,700달러 700달러 정도로 말씀드렸죠. 105,700달러. 근데 조금 더 빠지면서 105,200달러 부근에서 반등을 한 걸 확인해 볼 수가 있네요. 이거 추세만 조금 조정을 할게요. 원래 이거였는데 여기로 연장시켜 가지고 이렇게 살짝 조정하겠습니다. 살짝 조정할게요. 이렇게 세 점을 연결시켰습니다. 여기는 종가 라인에 맞췄고요. 이렇게만 조금 바꿀게요. 그래서 이제 설사 여기 테스트에 실패, 이대로 올라가주면 더 좋고요. 근데 설사 뭐 관세 이슈가 좀 안 좋은 쪽으로 결과가 나와가지고 다시 추세 안으로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또 여기만 지켜주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어디 구간하고 계속 좀 비교를 하셔야 되냐면 여기 구간하고 조금 비교를 계속 하셔야 돼요. 말씀드렸지만 여기 구간에서도 보시게 되면 한 번 더 결국 이 뚫어낸 추세 상단이 깨졌어요. 근데 뭐 기억나시죠? 이때는 워낙 유명한 자리였잖아요. 여기가 이제 미국의 신용강등 이슈가 터지면서 나왔던 변동성이거든요. 이 차트가 좀 개같이 움직였잖아요. 여기 보시게 되면 이 캔들 보면 이게 미국의 신용강등 이슈가 나왔을 때 나왔던 무빙이에요. 야 이거 추세 뚫었다. 가자. 삼각수렴 뚫었네. 가자 했어요. 그리고 테스트도 나왔죠. 그리고 장대항공 다시 꽂혔어요. 근데 갑자기 이 신용강등 이슈가 주말에 터지면서 차트가 내려갔는데 결국 여기 하단은 또 지켜내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하단은 또 지켜내죠. 이걸 조금 그대로 이제 적용을 시키고 그리고 그 이후로는 이제 찐 상승이 나왔고요. 결국 충분히 이제 이런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돌파된 추세 상단 여기 뚫린다라고 해서 또 무작정 또 풀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리스크 관리만 적당히 한다 생각하시고 다시 여기 하단은 오히려 또 매수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저는 이제 이 연장 추세가 상승과 하락을 구분짓는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차트 분석은 미래 예측이 동반될 수밖에 없지만 기준을 제공하는 게 가장 1차적인 목적이라는 걸 결국 추가 하락이 나올 거라는 기준이 여기였고요. 여기 수렴 깨지면서 테스트가 나왔던 결국 재상승을 봤던 기준이 여기 두 가지죠. 첫 번째는 여기 수평 레벨의 재돌파 맥라인, 두 번째는 기존 추세로 회귀한 이 캔들. 그리고 온체인에서 봤을 때 세력이 가장 크게 움직였던 캔들이 여기 캔들이라고 했죠. 여기 캔들이었어. 막상 여기 저점에서는 반응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온체인을 조금 뜯어보니까 여기에서 나왔던 움직임이 여기 돌파할 때 좀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이때 나왔던 세력의 움직임이 이 하락 추세 돌파할 때 좀 비슷하게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의 돌파는 조금 이제 신뢰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서는 세력이 안 움직였습니다. 여기에서는 세력이 안 움직였어요. 여기에서는 그냥 일종의 그냥 뭐 대득회 바운스처럼 올라왔는데 마지막으로 여기 긴 꼬리로 스탑헌팅 주면서 트랩 컨펌 시켰을 때 여기 자리 있죠. 여기 긴 꼬리 나왔을 때 여기 자리에서는 근데 좀 세력이 크게 움직였습니다. 볼륨으로도 확인이 될지 모르겠는데 자 볼륨으로도 확인이 되죠. 보세요. 볼륨으로도 확인이 되죠. 자 여기 볼륨하고 여기 볼륨하고 여기 볼륨하고 차이가 나죠. 됐나요? 볼륨으로도 확인이 되네요. 세력이 이제 대놓고 가격을 마지막으로 움직였던 구간이 여기에요. 근데 보시게 되면 여기에서 또 거래량 터진 거 보이시죠? 제가 거래량 확인하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거래량은 방금 제가 좀 즉흥적으로 켠 거예요. 근데 여기 거래량을 보니까 어디하고 비슷하나요? 여기에서 터진 거래량하고 비슷하죠. 근데 제가 온체인에서 세력이 움직인 구간은 어디라고요? 여기 구간이라고요. 근데 그 여기 구간에서 나왔던 온체인 흐름이 비슷하게 여기 구간에 또 나왔거든요. 그럼 지금의 이 하락 추세 돌파는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상당히 신뢰성이 높은 돌파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꿔 말하면 지난 5월부터 이어졌던 이 지랄맞은 수렴 구조가 이제 완벽히 깨졌다라는 거죠. 이걸 뭐 어떻게 보든지 간에 뭐 이런 형태로 보든지 간에 뭐 다양하게 보더라고요. 뭐 이런 형태로 보든지 간에 뭐 이런 형태로 보게 되면 역시 여기 하다는 뭐 전부 다 일종의 페이크아웃이죠. 가짜로 하락 돌파하면서
물량을 털어내는 과정의 그냥 일부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치 코로나 빔과 같은 거죠. 추세 하단으로 깨먹으면서 물량 대폭 털고 다시 추세를 복귀하는 그런 형태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조금 지울 거. 지난 5월부터 이어진 이 큰 구조가 지금 이제 막 돌파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 큰 구조 돌파에 대한 뭐가 나올까요? 당연히 목표값이 나오겠죠. 이 큰 구조 돌파에 대한 목표값이 나올 겁니다. 조만간. 즉 11만 달러가 돌파가 될 거라는 얘기죠. 그 가능성이 지금 압도적으로 좀 커졌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트 구조에서, 거래량에서, 그리고 온체인 데이터에서. 그럼 이제 딱 변수는 하나 남았습니다. 트럼프의 입입니다. 다시 뭐라고요? 트럼프의 입이에요. 그래서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리면 여기 구간 이게 잠시만요. 박스 표시가 안 되니까 이제 이 온체인 리본도 많이 내려왔습니다. 많이 내려왔죠. 이제 여기 구간이 사이클의 끝이거든요. 이제 얼마 안 남았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얘도 이제 이렇게 돌아 나가게 되면 이제 사이클이 끝나거든요. 여기에서 시작된 사이클이 2022년 말 2023년 초에 시작된 사이클이 대략 2년 6개월 넘게 이어져 오고 있는데 이제 마지막 저는 또 요 구간만 남겨두고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요 구간만 남겨두고 있다. 매번 여기가 사이클의 고점이었어요. 우리가 지금 이제 봐야 될 건 그럼 딱 한 가지입니다. 21년처럼 이렇게 콕 찍고 바로 올라갈 거냐, 아니면 17년, 18년처럼 바닥을 기면서 유통기한을 조금 더 늘려갈 거냐. 그리고 두 가지인데 파동도 교대 법칙이 있는 것처럼 이때는 외봉이었고 지난 사이클은 쌍봉이었어요. 참고로 그 이전 사이클도 조금 더 쌍봉에 가깝죠. 자, 다시 한번 그 이전 사이클도 조금 더 쌍봉에 가깝습니다. 여기 이때도 조금 더 쌍봉에 가까운 모습이 나왔죠. 바닥 형태도 보게 되면 쌍바닥, 여기 조금 외바닥이 조금 더 가깝죠. 물론 이제 이때 3K를 다시 한번 보고 오긴 했지만 여기도 이제 외바닥이 조금 더 가깝긴 하네요. 여기는. 그래서 이번에 외봉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게 되면 이런 형태가 나올 것 같고요. 즉 바닥 구간에서 대략 한 5개월 정도, 4개월에서 5개월 정도 이렇게 횡보를 해버리면서 계속 고점은 올라가는, 즉 이런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조금 있다라는 거죠. 바로 들어올리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들어올리는 이런 움직임의 가능성을 조금 크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의 가능성을 조금 크게 보고 있어요. 이렇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조금 보고 있습니다. 그럼 요 정도 이제 완벽히 크로스가 될 때가 탈출 자리가 될 것 같아요. 즉 이제 얼마 안 남고 막바지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지만, 항상 이 막바지 구간이 가장 화려한 거 아시죠? 가장 화려한 거 아시죠?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과거 반감기 사이클 기준으로 보면 어느 정도 타이밍인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이렇게 접선이 있으니까. 만약에 지금 2021년 타이밍이라 그러면 2월입니다. 2월. 그러면 5월에 부처빔이 터졌으니까 사실상 딱 3개월 남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1년 기준으로 따지게 되면 딱 3개월 남았습니다. 만약에 지금 사이클이 반감기 사이클을 칼같이 맞춘다 그러면 9월 또는 10월에 비트코인 고점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럼 여기서 3개월을 더하면 딱 맞아 떨어지죠. 7, 8, 9. 딱 맞아 떨어지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요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21년 사이클의 고점은 여기입니다. 만들어진 강세의 신호만 봐도 요거는 고점이라고 하기엔 조금 무리가 있어요. 이건 그냥 이렇게 떨어진 플랫 파동이라고 보시는 게 맞죠. 익스텐드 플랫 파동이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피보나치 땡겨봐도 딱 맞아 떨어지거든요. 이거 피보나치 확장을 해봐도 딱 맞아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확장해 보면 이때 그 루나빔 사태 나왔던 저점이 정확히 이제 1.618 레벨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1.618 레벨인 걸 또 확인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21년 기준으로 따지게 되면 딱 이제 지금은 한 2월쯤 될 것 같고요. 그럼 딱 한 3개월 남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빨간색으로 바꿀게요. 가독성을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지금이 만약에 이제 2017년 사이클이면 어디쯤이냐? 그것도 조금 봐야겠죠. 만약 지금 2017년 사이클이라면 여기입니다. 딱 여기네요. 여기입니다. 겹치는 라인이 정확히 여기네요. 여기쯤 되는 것 같아요. 대략 어느 정도냐면 5월입니다. 5월. 그렇게 따지게 되면 이때는 이제 12월 말에 비트코인 고점이 나왔으니까 대략 한 7개월 정도 남은 거네요. 그럼 이 사이클대로 가게 되면 지금으로부터 7개월 뒤, 저희 이제 두 번째 시나리오죠. 12월 또는 1월에 사이클이 마무리가 된다.
얼추 맞죠. 네. 제가 세워놓은 그 세 가지 시나리오에 9월 또는 10월, 그 다음에 12월 또는 1월, 마지막 시나리오는 2017년, 18년 사이클의 나스닥 고점입니다. 그때 나스닥 고점은 10월까지 올라갑니다. 중간선거 한 달 전까지. 만약에 비트코인이 이제 완벽히 매크로와 함께 가는, 유동성과 함께 가는 유동성 확장 또는 유동성의 축소에 따라서 가격이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차트라면 아마도 내년 중간선거 전까지 조금 완만한 사이클로 중간중간 쉬어가면서 계속해서 올라가는 기간이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셋 중에 저는 가장 가능성이 큰 걸 지금은 이제 2017년 사이클과 비슷하게 보고 있으니까 2017년 사이클과 왜 그럼 또 2017년 사이클과 비슷하게 보고 있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그때가 트럼프 1기 1년차 구간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놀랍게도 국내에서도 똑같이 탄핵 국면이 있었고 조기 대선이 열렸고 코스피가 떡상했고 지금처럼 그 다음에 심지어는 그때 정권 교체를 이루었던 정당이 지금 그대로 또 정권 교체를 이루었죠. 심지어는 탄핵 선고일, 그다음 조기 대선일이 딱 한 달 정도의 격차가 있습니다. 자, 다시 뭐라고요? 한 달 정도의 격차로 뒤로 미루어졌어요. 즉 2017년에는 조기 대선이 5월에 있었고요. 지금 2025년에 조기 대선 언제 있었죠? 6월에 있었죠. 한 달 뒤로 미뤄졌죠. 자, 이때 고점이 언제라고요? 12월이었어요. 근데 이걸 그대로 연장하게 되면 2017년 기준으로 몇 월쯤이라고요? 대략 한 5월쯤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이제 6월 말 7월 초니까 역시 한 달 정도의 딜레이가 있죠. 그렇게 따지고 보면 이때 12월 말에 고점이 나왔으니까 한 달 뒤로 미루게 되면 내년 1월에 비트코인 고점 출현의 가능성이 있는 거죠. 12월 말 1월 초. 알트는 조금 더 가니까 뭐 한 1월 말이나 2월 초 조금 더 길어지게 되면 한 3월까지, 즉 1분기까지 알트는 갈 여지는 조금 있을 것 같긴 해요. 고점에서 조금만 횡보하더라도 알트는 계속 가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가장 유력한 구간을 올해 12월 또는 1월, 1월쯤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1월을 기준으로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한 달 정도 더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뭐 12월 또는 2월까지도 보면 되겠네요. 그 확률을 한 50%로 가장 높게 보고 있습니다. 9월 또는 10월에 칼같이 그냥 반감기 과거 사이클을 칼같이 지킬 타이밍을 한 25% 보고 있고요. 근데 확률이 점점점 낮아지고 있어요. 9월 또는 10월에 마무리될 사이클은 좀 확률을 낮게 보고 있습니다. 한 15%로 낮출게요. 그 다음에 내년 중간선거 전까지, 즉 2017년, 18년 나스닥 사이클의 고점이 나왔던 그 구간을 그대로 또 추정할 확률을 원래 한 25% 정도로 보고 있었는데 10% 정도 올려가지고 한 35%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즉 올해 9월, 10월에 좀 마무리될 사이클 한 15%, 가능성은 15%, 올해 12월이나 1월, 알트장까지 포함하면 2월까지 한 연장될 가능성을 한 50% 가장 높은 가능성으로 보고 있고요. 내년 10월까지, 즉 중간선거 전까지, 그리고 그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서 만약 공화당 압승이 나오게 되면 연말까지 조금 갈 수도 있겠죠. 마치 지난 대선 사이클에서, 미국 대선 사이클 얘기한 겁니다. 12월까지 올라갔듯이 좀 그런 사이클을 좀 예상하고 있다라는 거. 그렇게 되게 되면 이제 반감기 사이클은 이제 무의미해지는 거죠. 즉 3년 상승 1년 하락, 그리고 저점 나오고 또 3년 상승 1년 하락, 이 4년 주기 올림픽 사이클, 미국의 대통령 임기 사이클, 월드컵 사이클이 깨지는 거죠. 드디어. 이제 사이클을 만약에 지켜내려면, 칼같이 지켜내려면 올해 9월 또는 10월에 마무리가 돼야 돼요. 약간의 이제 애누리를 두게 되면 최소 내년 1월 전에는 비트코인의 고점이 나와야지 이제 사이클이 여전히 유효하다의 관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즉 4년 사이클, 4년 주기 사이클의 마지노선이 내년 딱 1월까지로 저는 보고 있어요. 근데 1월을 넘어서 뜬금없는 타이밍에 비트코인 고점이 나온다. 그럼 이제 사이클은 이제 무의미해지는 거죠. 이른바 그 반감기 4년 사이클은 머릿속으로 지우면서 남은 기간 비트코인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쓸데없는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또 이상한 데로 샜는데, 어쨌든 그럼 남은 6개월 동안 얼마나 조금 집중을 해야 될지 아시겠죠. 자, 다시 온체인적인 유사성이 여기 두 구간에서 또 비슷하게 나오거든요. 자, 여기 두 구간 보시게 되면 비슷하죠. 그리고 그 이후에 물량이 빠져나가는 것도 심지어 비슷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 유동성이 조금 보충되는 것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여기 구간에서 나왔던 어떠한 온체인 흐름, 특히 미국 기관들의 흐름 되게 유사하다고요. 제가 지금 무슨 설명을 하고 있죠? 과연 지금의 하락 추세 돌파가 찐으로 봐야 될 거냐, 아니면 또 한 번의 속임수를 주면서 지금 많은 유튜버들이 주장하고 있는 작년 이란 이스라엘 사태 터졌을 때 그 데자뷰, 즉 한 번 더 하락한다, 이거 가짜 돌파다에 대한 지금 근거를 제시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나왔던, 이 구간에서 나왔던 온체인의 흐름, 여기 구간에서 터진 거래량, 그 다음에 추세의 복귀, 그 다음에 구조의 돌파, 이 관점에서 보게 되면 지금의 이 돌파는 뭐라고요? 높은 확률로, 아주 높은 확률로
찐이다라는 말씀을 조금 드려보고 싶습니다. 근거가 상당히 뭐 돌파 중에 이 정도 근거가 많을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큽니다. 네. 설사 아마도 관세 이슈가 터지더라도 저는 관세가 정말 또 트럼프가 갑자기 또 이상한 얘기를 하고 야 협상에 지지부진한 국가들은 그냥 관세 그대로 쳐먹어. 그때 판넬 들고 와서 4월 말에 판넬 들고 와서 좀 이상하게 발표를 했잖아요. 막 한국 같은 경우 막 100몇 프로 매겨버리고 어디 뭐 북극 쪽에 펭귄만 사는 지역에도 막 몇백 프로씩 매기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뭐 좀 안 좋은 이슈가 터지더라도 저는 여기는 그래도 지켜내지 않을까. 네. 근데 조금 더 높은 확률로 그냥 이대로 쭉 갈 확률이 높다라는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솔직히 이제 가장 큰 게 뭐 지니어스 법안, 뭐 기대감 정도,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그런 게 있는데 저는 가장 큰 걸 솔직히 이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결국 트럼프 정권은 실패했어요. 원래는 이제 계속 장기채 10년물을 너무 많이 신경 썼잖아요. 네. 결국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포기를 했고 결국 이제 이게 뭘로 바뀌었냐면 단기채 돌려막기 전략을 폐기를 했습니다. 심지어는 트럼프가 대놓고 뭐 9개월짜리 이상 채권은 발행하지 말라고 그냥 아예 마지노선을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해버렸죠. 네. 뭐 이렇게 된 데에는 뭐 여러 가지 지가 싼 똥에 지가 그냥 밟힌 것도 있고, 네. 10년물 장기채가 가장 크게 변덕 부린 구간이 언젠가요? 네. 뭐 지가 관세 전쟁 터트리니까 제일 먼저 10년물부터 그냥 아주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다음 두 번째는 뭐 이러한 이스라엘 사태죠. 네. 세 번째가 이제 그 결과로 나온 파월이 안 도와주니까, 네. 기준금리 인하를 안 해주니까. 그럼 이제 다시 장기채 돌려막기 전략으로 회귀했다라는 건 뭐냐면 바이든 그 말기 때 앨런 할망구가 썼던 전략으로 돌아갔습니다. 네. 즉 2023년, 24년 국면으로 전환된 거예요. 네. 우리 2023년, 24년에 코인으로 좀 돈을 많이 벌었습니까? 네. 그냥 조용히 존버하고 있으면 그냥 알아서 쭉쭉 올라가던 시절이었죠. 네. 23년에는 심지어 단 6개월 정도 만에 솔라나가 10배가 올라가요. 네. 저점 대비 4000%가 올라갑니다. 네. 실은 이제 이때 찍은 고점이 이때 2024년 12월에 찍은 고점이 아직도 뭔가 좀 저항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바이든 말기였고 그 상황으로 다시 이제 돌아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될까요? 시장의 유동성이 돌겠죠. 네. 절대량이 증가했다기보다는 빠르게 이제 돌려막기를 하니까 네. 결국 유동성을 증가시키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죠. 네. 첫 번째는 그냥 절대량을 증가시키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유동성이 회전하는 속도를 증가시키는 방법이 있죠. 속도. 네. 각 경제 주체에서 다른 주체로 이렇게 유동성이 도는 이거 두 개를 합치면 이게 이제 이른바 전체 유동성의 증가량이죠. 네. 양적으로 증가하는 것과 그 다음에 각 경제 주체를 돌고 도는 순환 속도. 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그 부동산 몰빵 구조가 문제라는 게 뭔가요? 네. 첫째, 그냥 돈이 도는 속도 자체를 크게 저하시켜 버리죠. 네. 그 다음에 돈을 계속 찍어내도 부동산이 계속 흡수를 해버리니까 이건 경기 부양 효과가 또 전혀 안 나타나는 거죠. 네. 경제 주체에서 돌아야 되는데 부동산으로 들어가서 오도 가도 안 하고 그것도 특정 지역 부동산에서 그냥 돌고 돌아버리니까 네. 전체 피가 안 통하는 거죠. 네. 발가락 끝에서만 피가 돌고 있으니까 네. 다른 신체 기관들은 다 썩어나는 거죠. 네.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혈액이 돌아야 되거든요. 네. 그것도 빠른 속도로 산소를 여러 기관에 이렇게 전달해주면 몸에 활기가 돌겠죠. 같은 원리입니다. 네. 근데 그래서 부동산이 이제 최악인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이제 경제가 개판인 거고. 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부동산을 연착륙시키는 게 이제 모든 정권의 일종의 숙제인데 이게 너무나도 큰 폭탄이다 보니까 아무도 지금 뭐 쉽게 못 건들고 있는 건데 어쨌든 지금 새 정부 들어와서 이걸 한번 또 이제 잡아보겠다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조금 약발이 먹히고 있는 거고요. 물론 이제 최종 결과는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네. 근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약발이 먹히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코스피가 당분간은 전망이 좋을 겁니다. 언제까지 저는 좋다라고 보냐면 한국은행의 중립금리까지 아직 여유가 조금 있어요. 제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려놨는데 중립금리 하단이 1.8%거든요. 중립금리의 상단이 대략 2% 초반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기준금리가 대략 2.5%니까 아직 갭이 조금 있죠. 네, 룸이 조금 남았어요. 네. 그러면 그 기간 동안 코스피에서 조금 버시고 아시다시피 지금 미국은 유동성 확장 기간이 좀 늦춰지고 있죠. 파월이 땡깡 부리는 바람에. 그러면 이제 빠르면 내년 5월에 파월이 임기를 그만두니까 내년 초에는 아마도 새로운 페드 의장에 대한 하마평도 나올 거고 이 사람이 될 거다 저 사람이 될 거다 그 사람이 외판지 비둘기판지 어느 정도 또 시장이 분석을 할 거고 실제 파월이 교체가 되는 타이밍이 아니라 그 이전에 한 6개월 정도 선반영돼서 올라갈 확률이 있겠죠. 네. 그러면 국내에서 조금 즐기시다가 네, 주식으로 네, 비트코인 그냥 계속 홀딩 내년 초쯤에 딱 미장으로 조금 넘어가면 아니면 지금부터 해가지고 좀 국장에서 나는 수익을 상대적으로 오르지 않은 좀 미장으로 조금
돌리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참고로 제가 이제 저번 공개 영상에서 그 미국 주식 하나 소개시켜 드린다고 하다가 티거를 까먹어가지고 말씀 못 드렸는데, 그게 뭐였냐면 멤버십 분들한테는 꽤나 오래전에, 꽤나 오래전은 아니고 한 2, 3주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A였습니다. A였어요. 지금 딱 1차 매도 라인까지 왔어요. 계속 올라가네요. 여기 자리에서 매수를 말씀드렸는데, 차트 조금만 보시는 분이시라면 감이 오시죠. 딱 여기가 맥점이네. 두 개 추세선이 크로스가 되죠. 이런 것만 잘 보셔도 돈 법니다. 뭐 차트 본다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급소 구간과 맥점 구간을 찾아내는 게 핵심이거든요. 이 두 개의 맥점이 딱 크로스되는 구간이었죠. 두 개의 맥점이. 한눈에 보셔도, 이런 것만 보셔도 뭐 쓸데없이 엘리어트 파동 분석이라는 건 직관적으로 딱 바로 그 자리에서 판단이 있을 정도는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수평 매물대, 그다음 여기가 이제 사실상 매집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죠. 여기 이제 매집 구간인 것 같고, 하락 추세선. 그리고 크로스된 게 딱 여기 라인이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그 자리에서 한 30, 40% 올랐을 거예요. 50% 가까이 올랐네요. 50% 가까이. 뭐 살만한 주식들 많고, 슈드는 여전히 저는 저평가되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가격도 지금 나스닥하고 S&P 대비 다우하고, 지금 나스닥 S&P는 다 고점 돌파했는데 다우하고 지금 알트코인하고 조금 거의 연결돼 있는 이 친구만 남았죠.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트 언제 파셔야 되냐면, 그게 뭐 한 8월 초쯤 7말 8초로 보고 있어요. 이 러셀이 여기 또는 정고점이 여기 레벨까지 키맞춤이 되었을 때, 아마 그때쯤이면 다우존스도 아마 이렇게 키맞춤이 끝날 겁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미국의 4대 지수 S&P, 다우, S&P, 나스닥, 러셀 2000까지 전부 다 어느 정도의 키맞춤은 끝난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마 심리 지표가 그때쯤이면 아마도 극한의 탐욕 구간으로 심리 지표가 뜨겠죠. 지금이 어느 정도인가요? 지금 심리 지표가 미장이 어느 정도죠? 공포 탐욕 지수가 지금 75잖아요. 극단적 탐욕. 참고로 그 4월 말에 관세 이슈가 절정이었을 때 이게 2였습니다. 2. 그 공포 탐욕 지수, 그것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게시판에, 그 공포 탐욕 지수는 역대 나스닥 역사에서도 좀 찾아보기 힘든 수준의 공포 탐욕 지수였거든요. 그러니까 안 사면 여기서 더 떨어질 거야, 더 떨어질 거야 하면 약간 제 입장에서는 저렇게 해서 돈은 벌 수 있냐? 항상 공포 구간에서 어디까지 떨어진다, 어디까지 떨어지면 나 거기 그 자리에서 살 거야 하는 사람은 결국 그 자리까지 떨어지면 또 못 사거든요. 왜냐면 더 떨어질 것 같은 공포감이 몰려오거든요. 결국 매수는 공포심과의 싸움이고 매도는 탐욕과의 싸움이거든요. 이건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공포심을 잘 견디는 사람이 있고요, 탐욕을 잘 견디는 사람이 있습니다. 공포를 잘 견디는 사람은 매수를 잘해요. 근데 결국 탐욕을 못 이기면 결국 고점 매도를 못하고 제자리를 오니까 뭐 말짱 도루묵이고요. 그래서 이제 안전한 자리에서, 무릎 자리에서 들어가신 분은 대신 탐욕 절제를 잘해야지 잘 빠져나올 수가 있겠죠. 그럼 그때쯤이면 아마 7말 8초쯤 되면 이게 한 90 언저리까지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러셀도 고점이 찍을 거고, 아마 다우존스도 그때쯤이면 고점이 찍힐 것 같아요. 다우존스는 거의 다 올라왔네요. 다우존스는. 그러면 아마 다우존스는 그때쯤이면 나스닥은 이제 고점 돌파가 됐으니까 나스닥과 S&P와 속도가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어느 정도 이제 맞춰지지 않을까. 지금 가장 속도가 빠른 게 나스닥, 두 번째가 S&P, 세 번째가 이제 다우존스는 이제 막 고점 돌파를 시도하려고 하고 있고요. 가장 느린 게 러셀이죠. 그러면 러셀까지 고점 레벨에 도달한다. 아마 러셀 지수가 여기까지 고점 레벨까지 올라가게 되면 알트들이 달릴 겁니다. 알트들이 여기 구간에서 달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게시판에 도미넌스 관련해가지고 그런 설문조사도 하고 앞으로 한 4주에서 5주 정도 알트장이 지속될 겁니다라는 얘기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그 얘기를 드린 이유는 뭐냐면, 알트로 돈을 버시되 알트 탈출은 지능순이니까 제발 이런 자리들에서 잘 탈출을 하시라는 의미입니다. 제가 따로 언지를 드리지 않아도 어차피 탐욕 그득그득 하신 분들은 제가 언지를 해도 안 팔아요. 안 팝니다. 더 갈 거야. 왜냐면 이 타이밍 되게 되면 여기서 더 간다 하는 이제 뭐 대세 이론이 나올 거거든요. 근데 알트 탈출은 계속 말씀드리는데 지능순이에요. 지능순. 그러니까 이 얘기도 한 작년부터 드리지 않았나요? 결국 뭐 좀 재수없는 얘기지만, 뭐 상처에 소금 뿌리는 얘기지만, 제가 작년부터 이런 얘기는 조금 드렸잖아요. 제가 단언컨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알트는 여기 구간을 이제 절대 못 뚫을 겁니다. 즉 상투가 나왔어요. 죄송한데 상투가 나와버렸습니다. 코로나 때 만들어진 여기가 그냥 상투라고 보시면 돼요. 상투가 나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상투예요. 상투가 나와버렸어요. 절망적인 거 하나 더 말씀드릴까요? 정말 절망적이지만
반드시 뼈에 새겨야 되는 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알트코인 가격이 이렇게 개판인데 일단 상투는 나왔고요. 네. 여전히 도미넌스가 높습니다. 아니 뭔 개소리냐. 지금 알트코인이 여기에서 더 떨어진다고? 네, 가격이 더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도미넌스는 더 떨어져야 돼요. 뭐 어디까지 떨어져야지 아 이제 좀 뭐 떨어질 만큼 다 떨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냐면 여기 구간이에요. 여기 구간까지는 떨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좀 알트 매수하시라고 대놓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2020년, 21년에 알트장이 시작된 시작 포인트가 어디였냐면 여기에서 시작됐어요. 현실을 되게 뼈아픈 현실이고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현실이고 하지만 알고 있어야 되는 현실이라. 그냥 뭐 유튜브 보게 되면 존버하면 알트장 오고 존버하면 뭐 어쩐다 존버하면 어쩐다 뭐 저조차도 연말에 까보자라는 입장이긴 한데 네. 여기에서 시작됐다고요. 네. 실은 조금 더 냉정하게 보게 되면 이건 2020년 말에 즉 부처님 터지기 전까지 나왔던 그 시작 포인트였고요. 원래 냉정하게 보게 되면 시작 포인트가 어디냐면 여기에요. 네. 원래 냉정하게 보게 되면 여기에서 시작이 됐다고요. 여기가 시작 포인트라고요. 여기는 이제 지금 제가 비슷한 사이클로 보고 있는 2017년에 찍었던 고점 두 개고요. 네. 여기가 이제 디파이 서머 나왔을 때 찍었던 고점이고 네. 지난 겨울에 제가 뭐라 그랬나요? 여기 추세에서 걸릴 거라 그랬죠. 네. 그대로 걸렸죠. 네. 그리고 제가 2023년 크리스마스쯤에 뭐라 그랬나요? 여기에서 걸릴 거라 그랬죠. 그대로 걸렸죠. 네. 그리고 좀 재수없는 얘기고 정말 나와서는 안 될 시나리오로 결국 이거 만들어질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럼 답이 나왔습니다. 이건 어찌 보면 답이 나왔어요. 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알트장 없어요. 그게 맞습니다. 그게 팩트예요. 네. 물론 개중에 일부는 미친놈들 나오겠죠. 네. 일부는. 네. 근데 그걸 찍어서 맞출 확률도 이제 뭐 100분의 1로 낮아졌습니다. 2017년은 그냥 땅 짚고 헤엄치기여서 그때 빗썸에 상장된 알트가 뭐 2개인가 그랬습니다. 뭐 리플 BK 뭐 요 정도 있었어요. 네. 비트 이더 리플 BK 뭐 요 정도만 있었습니다. 업비트 원화 상장된 거 끼케야 몇십 개였습니다. 순환 펌핑 다 발라면 그냥 땅 짚고 헤엄치기 수준으로 돈을 벌 수 있었다고요. 네. 뭐 20년, 21년 다들 아시잖아요. 네. 그때 그냥 유동성이 폭발하던 시기였으니까 그냥 아무거나 사놓고 존버하면 다 구출되던. 네. 알트의 절망적인 포인트가 그겁니다. 아직도 알트 도미넌스가 너무 높아요. 네. 정말 우리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사실이죠. 지금 알트 얼마나 개차방이 아직도 바닥 팍팍 기고 있는 알트가 수두룩한데 네. 심지어는 비트코인이 최저점을 찍었던 2022년 가격과 비교해봐도 그것보다 더 떨어진 알트들이 수두룩한데 너 뭔 소리냐 라고 되물을 수는 있겠지만 네. 이게 냉정한 현실입니다. 알트 도미가 여전히 높다고요. 네. 중요한 건 네. 여기까지 떨어져야 돼요. 아니면 그냥 우리가 20년, 21년 불장의 시작 포인트는 여기 혹은 17년, 18년 때도 여기에서 한 사이클, 여기에서 한 사이클 이렇게 2번 사이클이 나왔거든요. 그럼 전부 다 시작 포인트가 어딘가요? 17년, 18년에도 여기, 20년, 21년에도 여기하고 여기. 근데 지금 알트 도미넌스 어디에 있어요? 여기에 있어요. 네. 도미넌스 개 높아요. 네. 그게 팩트고 그게 현실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알트 탈출은 지능순이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럴 바에는 그냥 아유 코스피 저 땅 짚고 헤엄치기 수준으로 저 지금 코인으로 벌었던 거 코스피하고 미장도 지금 살짝 다 복구를 했거든요. 네. 어제 기준으로 해가지고 제가 실은 저번에 미국의 신용 강등 이슈가 터졌을 때 알트를 좀 크게 정리를 했어요. 업비트하고 비싸면 다 그냥 팔아버렸고 그때 손절한 게 한 5천만 원 되고 뭐 해외에는 지금 뭐 스테이킹 맡겨놓거나 아니면 에어드랍 작업 때문에 뺄 수 없는 알트들이 몇 개 있으니까 그냥 락업 걸려 있는 것도 있고 네. 그런 손실까지 하게 되면 23년, 24년 다 벌었으니까 그냥 차차하고 네. 그거하고 이제 올해 이제 1월부터 6월까지 손실 본 걸 하면 그래도 알트로는 뭐 피트로는 당연히 많이 벌었고 플러스인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때 손절하고 지금 개인 지갑이나 네. 해외 거래소에서 손실 보고 있는 걸 불과 한 달 정도인 것 같아요. 신용 강등 이슈 터진 게 얼마 안 됐잖아요. 네. 그때 제가 업비트하고 빗썸을 싹 정리했거든요. 정말 한 2년, 3년 만에 그냥 업비트 빗썸을 제로로 만들었어요. 올 현금. 네. 그때 업비트하고 빗썸에서만 한 5천만 원 손절한 것 같고. 네. 근데 그걸 딱 한 달 만에 미장하고 코스피에서 다 복구했습니다. 네. 딱 한 달 걸렸어요. 네. 그러니까 알트 탈출은 지능순입니다. 제가 진짜 추천하는 건 그냥 비트 현물. 네. 그리고 비트 현물은 무조건 개인 지갑. 네. 그래서 그냥 저는 이제 솔직히 그냥 뭐 이게 훨씬 더 낫습니다. 네. 뭐 요즘 텔레그램에 그런 얘기도 돌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더리움은 어제 오늘 해가지고 한 10% 정도 상승했는데 이더리움을 회사에 포트폴리오로 편입시키겠다라고 발표한 상장사는 10배가 올랐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 현실을 빠르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래도 알트장은 있다. 그래도 알트장은 있을 거야. 그래도 20년, 21년, 뭐 16년, 17년, 18년 같은 알트장 그래도 있을 거야. 이런 꿈을 꾸고 있으신 분들은 네, 죄송한데 그런 거 없어요. 네. 진짜 절망적인 포인트는 뭐라고요? 이 거지 같은 알트코인은 여전히 도미넌스가 높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와야 돼요. 네. 여기까지 와야 돼. 17년, 18년에 나왔던 알트장 두 번의 시작 포인트, 20년, 21년에 나왔던 알트장 시작 포인트, 네. 요런 자리까지는 나와야 돼요. 그리고 설사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여기는 이제 못 뚫을 겁니다. 20년, 21년 여기 자리는 이제 영원히 오지 않는 상투 자리가 돼버렸어요. 그 이후에는 저는 여기도 깨질 거라고 봅니다. 그럼 뭐 이런 자리들까지 또 내려와야죠. 즉 알트 탈출은 지능순이다. 그럴 거면 커뮤니티 게시판에서 뭐 알트 추천 같은 거 하지를 말든가 알트 얘기 자체를 하지를 마. 잘 탈출 좀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알트를 사시더라도 이상한 거 사지 말고 그래도 조금 내 계좌를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알트를 사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 이상한 거 사지 말고 좀 그 거지 같은 리플을 왜 삽니까? 안 올라간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는 리플 같은 코인이 없어져야지 실은 알트판이 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리플이 사라져야 돼요. 그런 중앙화되고 말도 안 되는 폰지 구조로 움직이는, 다 폰지 구조 아니냐? 폰지 구조 속에서 나름의 수익 모델을 가지고 있는 폰지 구조가 있는 거고, 그냥 오로지 폰지 구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량을 그냥 하부 단계로 파는 그런 구조로 운영되는 알트 프로젝트가 있는 거거든요. 주식도 폰지죠. 근데 그 안에 수익 모델이 있기 때문에 그 폰지 구조가 돌아가는 거죠. 계속해서 돌릴 수 있는 거죠. 모든 경제가 실은 폰지죠. 돈 찍어내는 것부터가 달러도 폰지고 우리 원화도 폰지죠, 실은. 근데 그 폰지 구조 속에서 그 폰지 구조를 돌려서 수익 모델이 만들어지면 그 폰지 구조가 계속 굴러가는 거고, 그러다 한 번씩 폰지 구조가 뚝 끊기게 되면 이제 경제적인 대변혁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뭐 근본이제로 바뀐다거나 아니면 뭐 닉슨이 했던 것처럼, 그걸 뭐라 그러나요? 이름 생각이 안 난다. 뭐 플라자비 같은 거 나오는 거고, 그 다음은 이제 달러 붕괴다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비트를 사는 거고, 달러가 붕괴되면 이제 살만한 폰지 구조 화폐를 찾을 수가 없다고요. 그렇다고 달러가 무너지는데 엔화라고 뭐 버텨내겠습니까? 유로화라도 버텨낼까요? 그러고 보면 결국 살만한 게 P2P고는 답이 없어요. 대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기관 쪽이, 미국 부자들이, 한국의 강남 부자들이, 기관들이 이렇게 비트코인 매입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개미들은 그럴수록 더 사야 되는데 그 지랄 맞은 알트코인 붙잡고 5배, 10배, 100배 간다 노래 부르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이라고요. 즉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주는 그 숫자가 주는 그 심리적 거부감에서 빨리 해방이 되셔야지 따라가실 수 있는 거고, 아직 안 늦었습니다. 왜 안 늦었냐고요? 미국 기관들은 이제서야 매집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뭐 걔네들 저 아래 뭐 2,000달러, 3,000달러에서 산 게 아니라고요. 그게 희망입니다. 걔네들이 2,000달러, 3,000달러에서 산 애들은 거의 없고요. 또 그 자리에서 산 애들은 상당 부분 수익 실현하고 시장에 발을 뺀 상황입니다. 데이터로 보이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걔네들도 이제 막 사고 있다고요. 우리가 강남 부동산은 못 사지만 최소 그 강남 부동산에 일정 지분 투자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오롯이 집 한 채는 못 사지만 우리가 1비트를 설사 좀 못 산다고 하더라도 그럼 0.01비트, 0.01비트씩 모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요걸 보시면 됩니다. 요걸 보시면 돼요. 요걸 보시면 돼요. 그네들도 여기에서 지금 모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트럼프 당선되는 거 보고 이제 세상이 바뀌겠구나, 비트코인 중심으로 세상이 바뀌겠구나라고 호다다다다닥 매수하기 시작한 게 여기 구간이거든요. 평단이 거의 대부분 10만 달러 이상이에요. 다 1억 이상에서 얘네들도 지지고 볶고 하고 있거든요. 얘네들은 뭐 2천만 원, 3천만 원에 사서 정보하고 아니 이제 얘네들도 뒤늦게 뛰어들었다고요. 그럼 안 늦은 겁니다. 안 늦은 겁니다. 지금도 여전히 이런 미래가 차라리 하이 리스크에 하이 리턴이 보장이 되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 보장이 되면 대가리 받고 존버라도 하지. 이건 하이 리스크인데 로우 리턴입니다. 다시 리스크는 존나게 많은데 리턴 값은 쉽게 말씀드리면 이 러셀 차트도 지금 이게 나스닥 아니 이 버블 때 올려놓은 건데, 이게 버블 때 올려놓은 거거든요. 2020년, 21년 막 게임스탑 같은 거, 페니스탑들 그냥 뭐 돈도 못 버는 좀비 기업들 그냥 막 몇백 프로씩, 몇천 프로씩, 몇만 프로씩 올라가던 시절이었어요. 말도 안 되는 광기의 시절이었거든요. 그럼 얘는 지금 정상 가격이 얼마냐? 여기까지는 떨어져야 됩니다. 러셀 2000은 여기까지는 떨어져야 돼요. 여기 레벨까지. 이거 쌍봉 만들고 떨어질 겁니다. 제가 봤을 때 뭐 트럼프가 미친 수준으로 돈을 찍어내지 않는 이상 쌍봉 만들고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쌍봉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세요? 뭐 이런 구조도 있는데 오른쪽에서 하락 다이버가 걸리거든요. 이거 오른쪽 하락 다이버 걸려 있을 건데 안 봐도 비디오예요. 월봉, 달봉에서도 걸려 있을 거예요.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이거 쌍봉이에요. 이거 쌍봉 1대1로 목표가 완성하면 어디냐? 그럼 딱 여기 매물대로 딱 떨어집니다. 여기 매물대로 딱 떨어져요. 이거 쌍봉, 대놓고 쌍봉이거든요. 쌍봉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이 오른쪽 봉우리에서 만들어지는 하락 다이버전스를 보시면 됩니다. 단순히 모양뿐만 아니라 그게 필수적으로 동반이 돼야 돼요. 이 오른쪽에서 온체인상에서 왼쪽보다는 강도가 낮아야 돼요.
이건 뭐 한눈에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왜 그래서 2020년, 21년 사이클 고점은 69,000달러가 아니고 65,000달러가 돼야 되는지에 대한 근거이기도 합니다. 그 69,000달러 자리에서 월봉상의 하락 다이버전스가 띡 하고 걸리거든요. 네. 방금 그 러셀 2000 차트처럼. 네. 그 러셀 2000 저기까지 떨어진다는 얘기는 뭐예요? 알트들은 다 가루가 된다라는 거죠. 네. 리플 10년 이내, 제가 장담합니다. 리플 10년 이내에 살아있다면 다시 동전되는 거. 네. 그냥 기정사실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아마도 뭐 트럼프 치세 동안 어떻게 해서든지 엑시스를 하려고 하겠죠. 네. 마치 2000년대에 브레이드 갈링하우스가 네. 한국에 네. 그 뭐였죠? 네. 다이얼 패드라는 게 있었어요. 네. 그때도 되게 격변의 시기였는데 정말 모든 세상 지금처럼 AI가 세상을 바꾸는 것처럼 딱 1998년, 99년, 2000년대 딱 그런 시기였습니다. 야, 이거 세상이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인터넷 전화 쓰는 시대로 바뀔 거야. 한국에서는 이제 새로운 기술이고 새로운 기술의 미국 법인이 브레이드 갈링하우스예요. 다이얼 패드라고. 네. 지금의 리플 CEO. 네. 아시다시피 어떻게 쳐먹고 그 물량 개인들한테 떠넘기고 시장 엑시됐는지는 조금만 찾아보면 압니다. 사람의 근본은 안 바뀌어요. 특히 이 투자판, 크립토판, 주식판, 즉 해먹었던 놈들이 계속 해먹거든요. 네. 거의 비슷한 방법으로. 네. 조용히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네. 판단은 본인의 몫이에요. 그래서 20년, 21년도 네. 한눈에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뭔 얘기가 지금 쌍봉 얘기하다가 즉 쌍봉을 확인하는 방법은 단순히 저런 모양뿐만 아니라 구조에 봤을 때 구조의 그 내부를 뜯어봤을 때 그게 뭐 다이버전스가 됐든 비트코인이 이제 온체인까지 활용할 수가 있으니까 네. 보시게 되면 여기가 이제 2021년 4월에 나왔던 온체인 강도 구간이에요. 보시게 되면 위아래로 그냥 전부 다 주황빛 또는 새빨갛죠. 네. 근데 그해 11월에 신고점을 작성했을 때 온체인 강도를 보게 되면 영 아니올시다죠. 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딱 쌍봉이 셋업되어져 있어요. 과연 여기를 뚫을 수 있을까? 즉 비트코인 사이클이 지금 길게 남아야 정말 길게 나오면 내년 10월까지 볼 수 있고 높은 가능성으로 올 연말 또는 내년 1월에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러셀 2000 기준으로 알트 매도 타이밍을 잡는다면 결국 요 자리가 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에게 고작 먹을 게 요것뿐이네. 네, 고작 네, 맞습니다. 요것뿐이에요. 여기를 뚫는다? 네, 조금 상상하기 힘듭니다. 네. 실은 너무 덜 떨어졌어요. 네. 여기만큼 떨어져야죠. 네. 출발선 부근까지는 떨어져야죠. 네. 지금 경제 상황을 대비해 봤을 때 알트가 못 가는 이유는 그냥 여기에 있는 겁니다. 네. 사람들이 그런 쪽에 이제 페니스탁이나 아니면 그런 것에 관심을 안 가져줘요. 즉 내실을 보거나 아니면 그냥 미래를 보면서 유동성 장세가 나오고 있지 않다는 거죠. 네. 아시다시피 뭐 코로나급의 유동성 장세가 또 나오겠느냐? 네. 저는 솔직히 뭐 쉽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저는 솔직히 쉽지 않다라고 보고 있어요. 네. 이건 높은 확률로 그럼 쌍봉을 완성하는 거고 쌍봉을 완성하게 되면 여기 핵심 매물대까지 떨어진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이래도 알트 투자 하실래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저번 주부터 계속 5주에서 6주 정도 네. 5주에서 6주 정도 알트장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고점 찍고 지금 떨어질 확률이 상당히 높은 차트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알트로 돈을 버시라는 의미가 아니고 이제 정말 탈출하셔야 된다. 이제 정말 탈출을 하셔야 된다. 네. 결국 여기에서 딱 저항받는 거 보이시죠? 이건 RSI 추세입니다. 네. 결국 여기를 이제 못 뚫고 네. 그럼 알트장이 최소 RSI 기준, 일봉 RSI 기준으로는 여기 하단까지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여기 하단까지는 여기 하단. 그 이후에는 그냥 뒤도 돌아보지 마시라. 네. 하더라도 정말 선별적으로 하시라. 네. 라는 말씀 좀 드려보고 싶은 겁니다. 네. 물려 계신 분은 양단간의 결정을 내리셔야 돼요. 여기까지 떨어졌을 때 RSI가 비트코인 도미넌스 RSI가 여기까지 떨어졌을 때 제가 봤을 때 양단 간의 결정을 내리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작년 트럼프 당선되고 리플 도지 올라가면서 나왔던 알트장이고 여기가 이제 관세 이슈 해결되면서 나왔던 반짝 알트장이거든요. 뭐 버추얼 같은 거 많이 올라갔잖아요. 네, 버추얼 같은 거. 그리고 저는 여름 전에 즉 시점도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7말 8초고 조금 더 구체적인 날짜까지 말씀드릴게요. 8월 4일입니다. 8월 4일. 아마 요때 8월 4일쯤에 요게 도착할 것 같거든요. 네. 여기까지 왔을 때 어떤 알트는 수익 구간이고 어떤 알트는 본절이고 어떤 알트는 여전히 마이너스 20% 30%일 겁니다.
양당 간의 결정을 내리세요. 어차피 본인은 선택의 몫입니다. 네. 양당 간에 아마 결정을 내리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한 몇 달 쉬고 한 뭐 12월쯤에 마지막으로 좀 큰 건이 하나가 나올 겁니다. 큰 건이. 가장 이제 크게 떨어지는 건수가 하나 나올 것 같아요. 이렇게 크게 한번 이렇게 먹여주는 게 한 번은 있을 것 같습니다. 4분기 어느 쯤에 한 12월, 1월로 보고 있어요. 네. 아니면 조금 길어지게 되면 이제 1월에 만약 비트코인 고점이 나오게 되면 한 2월까지 이어지는 네. 그런 게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또 이제 도미넌스 상승장이니까 하여튼 뭐 먹을 거 없겠죠. 그러면 결국 앞으로 한 달 이내에 결정을 내리셔야 됩니다. 또 우물쭈물 대지 마시고 게시판에 댓글로 물어봐도 대답 안 해줄 거예요. 네. 어차피 지가 손가락, 저는 분명히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거기에 손가락 버튼 누르는 거, 손절하는 거, 그 정도만 먹고 빠진 건 다 본인의 몫입니다. 그리고 그 포트폴리오를 완벽히 이제 재정비해가지고 네. 여름에 오는 저점 구간에서 마지막으로 비트코인을 담으시던가, 아예 그냥 야, 어차피 이제 내년이면 세금 부과되고 코인판에 있어봐야 뭐 좋을 거 없겠네. 그것도 나쁜 전략은 아닙니다. 그냥 비트코인만 빼. 비트코인은 노네예요. 비트코인 노네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네. 즉 설사 큰 도미넌스 하락을 동반하는 알트장이 온다라고 하더라도 실제 우리가 체감하는 알트 상승폭은 너무나도 작을 겁니다. 물론 비트코인 대비는 많이 먹여주겠죠, 당연히. 근데 과연 우리가 그 알트를 고를 수 있을까요? 네. 여러분들이 그 알트를 고르실 수 있을 능력이 있으십니까? 그럴 능력 있으시면 알트 하세요. 네. 알트 빠삭하다. 나는 차트도 보고 지금 알트 메타 읽는 것도 빠삭하고 네. 그러신 분은 하셔도 됩니다. 네. 안 말려요. 네. 어차피 자기 돈으로 자기가 투자하겠다는데 누가 말립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난 코인이다. 네. 근데 요새는 이제 코인판이 얼마나 썩어 문드러진 게 코인의 입문을 네. 이게 말이 됩니까? 코인의 입문을 네. 아예 그냥 선물로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코인의 입문 자체를 그냥 네. 이제 아무리 이제 한국 사람들이 파생에 미친 민족이라고 하지만 네. 우리나라 뭐 수학개미들 매수 순위 딱 매겨보면 그냥 전부 다 그냥 레버리지죠. 네. 2배도 그냥 못해서 그냥 3배, 4배짜리 쓰잖아요. 네. 비트코인 레버리지가 뭐 MSTR이잖아요. MSTR. 네, MSTR. 이게 비트코인 레버리지잖아요. 사실상. 네, 마이크로 스트레이티지. 근데 한국 사람들은 MSTR 사는 걸로는 만족이 안 돼서 MSTR의 레버리지인 MSTY를 사는 민족이 한국인이라고요. 네. 코인베이스로는 만족이 안 된다고요. 코인베이스 2배, 4배 레버리지를 사야지. 네. 그러니까 깡통 차는 비율이 높죠. 네. 뭐 이걸 뭐 노후 대비용을 하겠다. 좀 미래를 누적으로 하겠다. 결국 인생은 누적이거든요. 네. 인생은 누적입니다. 관뚜껑 닫고 들어가기 전까지 얼마나 많이 쌓았느냐입니다. 뭐 단순히 재산뿐만 아니라 네. 인간관계, 덕망, 명예 다 포함되는 거죠. 안 좋은 것도 다 포함되는 거고 네. 뭐. 업보를 쌓는 것도 누적이죠. 누적. 네. 덧셈 뺄셈 되는 거죠. 네. 인생은 한 방이 아니고 누적입니다. 네. 저는 그래요. 저도 젊었을 때는 인생 한 방인 줄 알았거든요. 네. 저도 20대 때, 30대 때 막 그 코스닥 버블 경험하면서 그다음에 IMF 경험하면서 네. 그래서 그 폭삭 속았수다 보면서 그 IMF 플러스 마이너스 구간을 정말 조금 여러 편에서 심도 있게 다루잖아요. 저는 진짜 공감되는 게 많았어요. 네. 뭐 이태백, 사오정, 뭐 지금 이런 얘기하면 MZ분들한테는 씨알도 안 먹히겠지만 그때는 정말 뭐 그런 게 이제 사회의 공통 키워드였다고. 이태백, 20대 태반이 백수고 사오정. 직장을 50대까지 시키면 그 뭐 기적과 같은 일이다. 네. 그런 게 이제 사회 전체적인 분위기였고 그게 사회를 관통하는 키워드였던 적이 있었다고요. 네. 그래도 빨리 일어서는 민족이다 보니까 바로 2000년대 바로 그냥 분위기 전환에 성공했거든요. 네. 딱 2000년부터 해가지고 월드컵 2002년에 월드컵이 있었으니까 앞뒤로 플러스 2년 해가지고 딱 2000년부터 2004년, 2005년이 가장 좀 다이나믹, 그때 그 키워드가 다이나믹 코리아 막 이런 게 키워드가 있었거든요. 다이나믹 코리아라는 키워드가 한때 2000년부터 한 2005년을 지배해서 그냥 사회 전체가 딱 역동적이었어요. 되게 막 활기차고 막 새천년 시작돼서 이제 우리가 이제 뭔가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자신감도 있었거든요. 네. 뭐 다른 나라들은 한번 IMF 구렁텅이에 팍 빠져버리면 그냥 일어나지를 못했는데 우리는 불과 1년 반 만에 2년 만에 이제 극복을 하고 월급도 유치하고 4강까지 막 가고 하니까 이게 사회 전반적인 에너지가 확 끌어오르던 시기였거든요. 본격적으로 삼성이 이제 반도체 시장, 디램 시장 먹으면서 크기 시작한 게 그 구간이었고 그때 아마 삼성전자가 10배가 올랐을 겁니다. 1999년부터 해서 한 2002년 사이클까지 해서 삼성전자가 10배가 올라가는 시절이 있었어요. 네. 하다 보니까 좀 이상한 소리를 많이 하는데 제가 꼰대라서 그래요. 네. 꼰대 13비 느낌이 있어서 그런 거니까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요. 네. 제가 본질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여러분들 다 돈 벌려고 하시는 건데 인생은 누적이라고요. 누적. 네. 여기 구간입니다. 여기 구간. 98년부터 딱 2000년이네요. 네. 삼성전자가
1000%가 넘게 1150%가 올라갑니다. 딱 얼마 만에요? 한 3년 만에. 네. 딱 3년 만에. 딱 3년 만에 2000%가 최고의 황금기였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아시다시피 네. 헬조서 뭐 이런 얘기 나오고 네.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는 남녀 갈등 이미 이제 도를 넘어선 수준으로 갈라져 버리고 네. 유독성 확대시켜 빈부격차 뭐 그게 달해버리니까 네. 그때 한번 이제 박살 난 것 같고 네. 그 박살 난 걸 아주 그냥 전임 대통령 탄핵당한 전임 대통령이 아주 그냥 관뚜껑에 못을 꽝꽝꽝꽝꽝꽝꽝 계엄 사태로 그냥 박아버렸죠. 네. 그 상황에서 이제 우리는 다시 출발선에 쓴 거거든요. 네. 그 상황에서 다시 출발선에 쓴 겁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전자 여기까지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제가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네. 이때 이 리퀴디티 수입 구조가 네, 너무나도 이쁘게 잘 나왔습니다. 위쪽에 리퀴디티 수입, 아래쪽에 계엄 사태 터지면서 만들어진 네. 리퀴디티 수입이거든요. 윤석열이 비상계엄 딱 선포하면서 만들어진 리퀴디티 수입. 딱 박스권의 하단이 슬쩍 깨지죠. 박스권의 하단이 슬쩍 깨지면서 고점이 나오고 네. 제가 매수 들어간 게 여기에서 매수 들어갔어요. 여기에서 그 관세 이슈 터졌을 때 다른 주식들 100% 200% 하나 계열들 막 두산 에너지빌러티 뭐 200% 300% 카카오페이 400% 500% 올라가는 동안 20%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근데 어제부터 좀 힘을 내네요. 어제 그제부터 네. 한 20% 올라가더니만 네.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7만원 네. 빠르면 아마도 10만전자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쩌면 아니면 10만전자 살짝 못 미치게 네. 8, 9만원대에서 종료가 될 수도 있고요. 네. 차라리 알트 말고 여기에 배팅해 보시는 게 좀 어떨까요? 네. 조금 더 인생 길게 보고 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조금 더 인생 길게 보고 네. 너무 이 도파민에 취해 계시기보다는 네. 너무 도파민에 취해 계시기보다는 네. 인생 조금 길게 보고 네. 좀 미래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코인판에서 그냥 한 방 크게 먹고 나는 이걸로 그냥 그게 될까요? 네. 레버리 100배 쳐가지고 네. 그래서 레퍼럴러들이 사람들 다 베리고 있는 거거든요. 네. 걔네들은 어차피 시드가 무한대라서 상관이 없습니다. 뭐 하룻밤에 10억이 갈리든 상관이 없어요. 네. 어차피 그 정도 시드가 뭐 일주일이면 보충이 되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이른바 방송에서 쇼도 하는 거고. 네. 근데 그걸 그대로 자기한테 투영해가지고 네. 그럼 나도 저렇게 네. 개가 웃을 일이고요. 네. 그런 거 없습니다. 네. 인생은 누적이에요. 한 방이 아니고. 네. 결국 네. 인생 한 방이라고 믿고 계신 분들의 종착지는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그 끝이. 네. 인생은 누적이에요. 누적. 여기까지 이제 382 레벨까지 조정이 나온다 그러면 마지막 삼성전자 매수 가격대인 것 같아요. 여기 넥라인하고 382 레벨하고 겹치죠. 6만원대 초반. 우리가 만약 조정이 나온다. 다음 주에라도 관세 이슈 덕에 혹은 올 여름에 좀 나스닥도 S&P도 주식도 비트코인도 좀 조정이 있을 것 같으니까 이런 조정 구간에서 탑승하게 되면 손절 라인도 너무나 명확하고 사실상 마지막 매수 자리죠. 네. 쌍바닥의 넥라인. 네. 코스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이 테스트를 안 주고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여기 자리죠, 여기 자리. 여기 자리가 만약에 준다 그러면 네. 두려움 없이 들어가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그 돈을 그렇게 굴린 돈을 뉴스 조금 보시고 특히 우리나라가 지금 중립금리까지 한 2번 정도 내리게 되면 딱 중립금리 도달하게 되고 거기서 이제 하단까지 가려면 조금 여유가 있긴 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이제 사실상 유동성을 확대시키기가 힘들거든요. 네. 유동성을 확대시키기가 힘들어요. 네. 딱 그 타이밍에 미장으로 넘어가시면 돼요. 네. 그때부터 이제 미국 쪽에서 금리 인하 사이클이 본격화될 거니까. 차트 조금만 보시게 되면 이 코스피 크게 가겠네 정도는 네. 확인이 되실 겁니다. 야, 여기는 놓치면 안 되는 인생 자리네. 한 5년에 한 번, 1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네. 왜냐면 2021년부터 만들어진 4년짜리 구조를 에너지 잔뜩 모은 다음에 그것도 장대 양봉을 동반해서 뚫어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또 장대 양봉을 동원해서 뚫어냈기 때문에 애가 타는 거죠. 네. 더 애 태우려고 조정을 안 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냥 이대로 쭉 올려버리고. 네. 뭐 이런 얘기를 그래서 꼭 알트가 정답은 아니에요. 비트코인은 정답 맞습니다. 비트코인은 정답 맞는데 이게 이제 2017년 사이클이고요. 거의 비슷하죠. 한 5년짜리 장기 수렴 뚫고 떡상. 네. 역시 5년짜리 장기 수렴 뚫고 떡상. 탄핵, 조기 대선,
새 정부, 탄핵 조기 대선 새 정부, 트럼프 1기, 트럼프 2기 1년차, 트럼프 1기 1년차. 네. 제가 이 얘기를 지난 한 6월 초부터 드렸습니다. 네. 실은 커뮤니티 게시판에도 한 달 전에 아마 말씀드린 게 있을 거예요. 한 달 전쯤에, 한 3, 4주, 거의 한 달 전쯤에 여기 뚫어내기 직전에 좀 시야를 넓히시고 네. 공부도 조금 하시고 네. 요새는 뭐 AI가 워낙 좋아가지고 필요한 거 질문만 잘하면 네. 질문이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AI는 그 물어보는 사람의 질문의 구체성과 시적절성도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네. 물론 AI가 거짓말을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제 약간 뭐 크로스 체크는 해봐야겠지만 네. 그래서 너무 이렇게 매몰되지 마시고 네. 그리고 여름에 만약 제 예상대로 7말 8초까지 알트장이 좀 폭발적으로 열린다 그러면 네. 또 그 달콤한 기억에 또 알트 덥석덥석 야, 나는 시드가 이러니까 그런 개같은 핑계 대지 마시고 처음부터 그 큰 시드로 시작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처음에는 몇백 몇십만 원으로 시작해서 몇천이 되고 또 그 몇천을 안 읽고 굴리다 보면 누적으로 또 계속 억이 되는 거고 그 억을 또 거기서 또 까먹지 않고 누적으로 또 5년 10년 굴리다 보면 10억이 되는 거고 또 그 10억을 안 까먹고 또 복리로 계속 5년 10년 또 안 까먹고 굴리다 보면 100억이 되는 거고 유튜브만 보게 되면 그냥 뭐 한 달 만에 10억이 되고 1년 만에 100억 모은 사람 정말 그 사람이 그렇게 모았을까요? 네. 일반인의 기준에서 같은 조건에서 아니라는 거 다들 아시잖아요. 근데 왜 그 희망을 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네. 특히 젊으신 분들이 어차피 우리는 부동산도 안 되고 우리 시대에 무슨 주식이야. 그냥 우리는 그냥 그런 막 세상 욕을 막 하죠 커뮤니티에서. 네. 그냥 우리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코인으로 승부 봐야 돼. 레버리지 50배 100배로 승부 봐. 그거 한 방 터지면 한 방 시원하게 먹는 거고 아니면 그냥 끝. 뭐 희화화된 표현으로 한강행. 자살하면 그만이야.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뭐 그래도 이제 50줄 넘어가는 제가 보기에는 네, 조금 안타깝습니다. 네, 네. 나도 그랬는데 네. 제가 딱 사회 문턱 진입했을 때가 그걸 봤거든요. 네. 그 코스닥 대불장을 봤다. 그때 나스닥 투자하는 사람은 없었고 지금처럼 뭐 해외 주식을 어떻게 합니까? 네. 그냥 뭐 미래에셋 같은 그 해외 펀드 통해서 간접 투자를 하지 직투는 말도 못하는 시절이었고 네. 그러면 그때 이제 코스닥 이제 대버블이 일어나던 시기였는데 그때 봤거든요. 저는 지금 딱 코인판처럼 그냥 몇 달 만에 몇십만 원으로 몇 억을 만들고 뭐 몇백으로 몇십억을 만드는 걸 봤어요. 네. 그 중에 일부는 그 자산을 지킨 사람도 있고 대표 그 박중훈 씨라는 영화 배우가 되게 유명하죠. 네. 그때 벼락부자 된 분들 있죠. 네. 근데 끝까지 그걸 지킨 사람은 극소수일 겁니다. 네. 그래서 인생은 한 방이 아니고 누적입니다. 누적. 네. 그리고 그 누적, 즉 통산 수치가 좋은 분들이 또 한 방을 잘 먹어요. 네. 재밌게도. 네. 그 누적 수치가 좋으신 분들이 한 방도 잘 먹거든요. 왜냐하면 누적 수치가 좋다는 얘기는 계속 시장에서 경험치를 쌓고 있다는 의미니까 네. 학습 효과라는 게 딱 쌓이거든요. 본능적으로 느껴지면 저도 좀 그런 편이거든요. 본능적으로 여기가 저점이고 여기가 승부봐야 될 타이밍이구나라는 걸 좀 잘 느끼는 편인데 이게 누적 되다 보면 그냥 안 봐도 보이고 좀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한 방 걸었다 거기서 이제 올인 나게 되면 아웃이거든요. 그럼 경험치도 못 쌓고 돈 잃으면서 경험치라도 쌓으면 좋은데 이건 돈도 잃고 경험치도 못 쌓고 그냥 그 판때기에서 그냥 아웃돼 버리면 이게 뭡니까? 네. 돈 잃으면서 경험치라도 쌓아야죠. 그러면 길게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조금씩 잃어가면서 길게 버텨가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저도 코인은 2019년에 처음 해가지고 한 1년은 내내 읽히면 1년까지는 아니구나. 한 3, 4개월이네요. 네. 이옷으로 2018년에 좀 벌었으니까. 네. 근데 한 3, 4개월은 읽기만 했거든요. 네. 제가 1월에 시작했습니다. 1월. 네. 한 3개월 동안 단 한 번도 제 계좌에 빨간불이 안 들어오더라고요. 코인을. 그래서 지금이 좀 그런 타이밍이에요. 네. 뭐 아무 데서나 포트폴리오 뭐 가끔 댓글에 보면 지금 그러면 코인 다 팔고 코스피로 갈까요? 뭐 이런 댓글들이 그런 댓글들 달리면 솔직히 저분은 절대 판때기에 있으면 안 되는 분이 계시네. 그냥 눈먼 돈이구나 라는 걸 느끼거든요. 네. 포트폴리오로 바꿀 때도 그 때라는 게 있거든요. 때라는 게. 근데 지금이 딱 그 때가 온 것 같아요. 네. 7말 8초가 딱 그 시기인 것 같습니다. 네. 7말 8초가 네. 딱 그 시기인 것 같아요. 네. 7말 8초가 딱 그 시기인 것 같습니다. 네. 토탈 3 차트인데 네. 그래서 7말 8초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8월 4일이에요. 8월 4일. 여기입니다. 여기. 토탈 차트 기준. 중첩 레벨이 묘하게도 얘도 이제 한 8월 한 3, 4일쯤 될 것 같거든요. 네. 이게 연장 추세 상단이에요. 네. 그러면 1, 2, 3 세 번 얻어맞는 거죠. 네. 뭐 이렇게도 될 수는 있겠. 뚫고 안착하면서 이제 조정 제법 준 다음에 연말에 여기까지 가는 뭐 이렇게도 나올 수도 있겠네. 여기서 막히는 게 아니라 뚫고 여름에는 지지해버리는 뭐 그런 거 나올 수도 있겠는데 그러면 어쨌든
제가 봤을 때 뭐 앞뒤로 한 일주일 정도 그 애누리를 둔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7말 8초에 한 번 정도 정리해주면 좀 최고의 구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말씀 조금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될 것 같거든요. 네. 이게 좀 미친 수준입니다. 네. 그 프랙탈이 기간에서도 그렇고 조정폭에서도 그렇고 약간 상당히 조금 신뢰성이 높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말씀 조금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게 이대로 나올 확률이 높아요. 뭐 더 올라갈 수도 있죠. 네. 항상 결과론이라는 건 있으니까. 네. 놓치지 마시라. 네. 7만 8초를 놓치지 마세요. 안 그러면 이제 포트폴리오 정비할 타이밍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세부 계획은 다 어디로 얼만큼, 뭘로 얼만큼, 현금 비중은 얼만큼 정도에 대한 계획 정도 좀 세우시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이 조금 많이 길었는데 좀 뭐라도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조금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인생은 정말 한방 아니고요. 누적입니다. 누적. 누적. 한 방에 이룬 사람은 한 방에 골로 가요. 누적으로 이룬 사람은 한 방도 잘 먹고 오래 가는 것도 오래 가더라고요. 그 노노인가 어디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정반합 논리인데 그런 얘기가 있어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인데 궁하면 변하고 변하면 통하고 통하면 오래 아니라 되게 꼰대 같은 얘기만 하고 있네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이에요. 일종의 정반합이죠. 오래 하려면 좀 궁한 상황이 와야 되고 그래야지 사람이 변하고 변하게 되면 이제 통한다. 이제 두루두루 넓혀진다는 얘기죠. 안목이 트인다라고 보셔도 되고 그 안목이 트이게 되면 오래 할 수 있게 됩니다. 오래 갈 수 있고 지속성이 늘어난다는 얘기죠. 즉 어찌 보면 궁해야지 오래 할 수 있는 것일 수도 있고요. 그 시작은 궁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사람이 이제 변하게 되고 그것 없이 변할 수도 없고 통할 수도 없고 오래 할 수도 없는 겁니다. 이런 좀 꼰대스러운 얘기를 하면서 좀 젊으신 분들 듣기엔 좀 불편한 얘기일 수도 있겠는데 그래도 좀 간접 경험한다는 느낌으로 들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날씨가 덥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고 이럴 때는 좀 스트레스도 많고 그러니까 너무 좀 차트에 목매시기보다는 그냥 시원한 데서 노트북 들고 뭐 카페 같은 데 눌러 앉아가지고 그냥 넷플릭스 실컷 보거나 아니면 그냥 밀린 책이나 만화책 그냥 소파에 잔뜩 쌓아두고 토핑수 때리면서 그렇게 좀 즐거움을 찾으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